댓글이 일주일 동안 본 것 중에 이거 아마 여러분 친구가 뭐 동창회 카톡에 넣으라면 8천만 원 정도 낸다. 40억 주택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한 1,000만 원도 내지 않을 경우가 지금 종부세 30억 원이어도 부부 5대5로 하면 종부세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6일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갈릴레오 정이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일을 할 때 그 이어폰을 끼고 블루투스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매블쇼에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매불쇼 자체가 좀 좌측으로 요즘 들어 많이 기울다 보니까 불편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뭐 좌냐 우냐라고 하면 그동안 저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좌에 가깝죠.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너무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도 이제 매불쇼 가지고 이제 그 보유세가 맞냐 적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경영 기자께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보유세를 8천만 원 낸다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셔도 여러분이 40억 주택이면 8천만 원 내면 2%잖아요, 실효세율이. 우리 지금 0.15인데 그러면 정부가 2%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올린다는 소리예요. 2배, 20배를 올린다는 소리니까 1900%를 올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픽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서 종부세에 뭐 50억짜리 60억짜리 집을 가지고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쳐서 1억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많냐, 이게 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집이 지금 현재 뭐 연립이나 빌라라고 해도 지방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갑니다. 그런데 우리 5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집에 1%의 세금을 부과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분이 50만 원 세금을 내는 게 쉽진 않죠. 물론 세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구간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집값이 적으면 비용이 적지만, 그러니까 50억, 60억짜리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뭐 그런 가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세금을 내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금을 50억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국세청에서 와서 1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 50억에 대한 금을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나는 팔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 금액이 재산이 많으니까, 너한테 재산이 많이 과표가 잡히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서 이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10억에 샀다가 50억에 팔았으니 많이 남았네, 40억이나. 그러면 많이 내라 라고 부과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이 세계 선진국의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자, 이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만 늘린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잠깐요. 최경영 씨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자료 한 11번 보여. 이건 뭐 2년 이건 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공시 가격은 보통 이제 시세의 69%니까 저는 뭐 70원을 내야 되는데, 과표는 여기 공시가 곱하기 비율이라고 그렇죠. 뭐 0.5 모르겠는데 때문에 헤드라인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댓글이 60%에서 에 나왔으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뭐 공시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간평사분들도 있고 뭐 세무사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부동산 이야기 할 때 최경영 씨 그 기자 최경영 맞나요? 제가 상당히 불편한 게 뭐냐면 너무 선동적이에요. 자,
지금 현재 뭐가 문제입니까? 50억짜리, 6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팔 때는 우리가 세금이 좀 적죠. 1가구 1주택이라는 뭐 그 주어진 조건을 맞추고 부부의 또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든지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어느 나라보다 굉장한 세금을 냅니다. 국가에. 그래도 말이 없는 게 말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착해요. 진짜 외국 같았으면 지금 난리가 나야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이야기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뭐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너무 높다. 양도세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서울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죠. 서울이라는 그 최고의 좋은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그 비싼 가격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기여를 해야죠. 내가 혜택을 받는 것만큼. 뭐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나 혼자 부자라고 백날 떠들고 내 소유권이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왜 세금을 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이유가 사회가 불안하거나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재산적인 가치는 뭐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내가 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보니까 막 나오는데 일단 보유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보유세를 내가 내도 정부에서 어떠한 세금을 부과를 해도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소유를 하겠죠. 지금까지는 소유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내가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50억짜리 집을 살면서 50억짜리 집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소유해도 뭐 세금을 별로 내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양도세나 상속세는 내겠지만 소유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유세가 강화되면 왜 이게 월세로 전가되냐면 자 그렇게 해마다 1% 이상씩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소유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은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은 팔아야 될 테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 월세를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보유세라든지 재산세를 갖다가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요? 아니 당연히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죠. 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냐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초딩 수준인 거고 아니 당연히 내가 소유함으로써 생긴 부담을 갖다가 당연히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거죠. 최종 소비자한테. 우리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세라든지 월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어요. 이걸 자꾸 높다고 주장하는 모질이들이 있는데 낮았어요.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내가 세입자들한테 돈을 더 받지 않아도 나중에 보유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를 적게 받아도 보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유세가 강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최종 소비자인 거기 진짜 살아야 되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월세를 부담해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영국 같은 경우 런던에 월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은 땅이라도 넓지 다 뭐 맨하탄에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어디서 뭐 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꾸 우리 이제 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보유세 높은 도시 서민들 월세를 봐야 돼. 다 높아요. 전 세계 어디든 다 높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정책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때려잡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집값을 낮춰주겠다라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에 대한 여파는
어디로 가요? 대다수의 국민한테 갑니다. 왜? 아니, 대표적인 게 이재용이한테 삼성전자 상속받을 때, 그죠? 삼성가가 상당히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금액의 상속세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휴대폰에 대한 가격을 올리거나 자기가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가 낸 세금을 만회하는 쪽으로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어? 세금은 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이익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세요라고 했는데 권한 자체를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자기가 납부한 세금만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편법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경영권을 왜 안 뺏기려고 그 지랄을 해요?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납부한 세금을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꾸 권리를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자, 서울시의 집값이 자꾸 왜곡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과도한 세금이 돌아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는, 아니, 뭐, 전 괜찮아요. 지방에 있으니까. 괜찮고, 덕분에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에? 우리가 여기에 선동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료들에 의해서 그동안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계된 내용들이고 우리 KDI 보고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시민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국민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KDI 보고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각종 연구원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막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연구 보고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 똑똑한 또 5급 공무원들과 7급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기획을 하죠. 이 자체가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획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당연히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는데 지금 선동하는 것은 뭐냐면 강남의 부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집값에 대한 보유세를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이가 된다. 뭐 저는 이걸 말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겠죠. 이거 이재명 때문이야. 그럼 나 이재명 못 찍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강남에 아무리 모질이가 나와도 심지어는 북한에서 몰라만 빨갱이가 공산당이 나와도 김정은이가 강남에 나와도 구청장이 된다니까. 왜? 이게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자꾸 선동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심이 이상하게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있지만 지방선거도 지금 현재 들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 빨갱이 국가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세금 안 내본 것들은 쉽게 얘기하지. 저처럼 세금 때문에 망해봐요. 이가 갈린다니까. 내가 진짜 돈을 벌어서 써본 적도 없는데, 국가가 그렇다 하고 세금이 이렇다 하니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그래서 세금은 솔직히 말해, 이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마이너스예요. 본인이 안 해도 돼. 나중에 이게 다 화살 다 본인이 맞게 된단 말이에요. 세금 정책이 양도소득세에서 보유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의적인 명분에서는 저도 찬성.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어차피 이제 집값도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가지고 전문가랍시고 뭐 그 선동질하고 이간질하고 내용을 왜곡시키는 이런 자들 때문에 누가 살아남아요?
국진당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국진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생존하고 있고 얘네들이 왜 버틸 수 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아. 저 만신창이가 된 저 국진당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확실하게 조져서 없애면 이제 또 다른 민주당하고 대적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국진당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확실히 밟아서 없애야 돼.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아니라 또 좌우 균형을 위해서 자, 민주당과 대적하는 대안 세력이 이제 더 세련된 모습으로 예?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태생하겠죠. 그게 싫은 거라. 예? 얘네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국진당이 있어야 돼. 그냥 오래된 친구야.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뭐 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지랄 떠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란 척결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동산 정책 문제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새로운 어떤 그 진짜 앞선 정책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손쉬워. 이간질만 하면 되잖아요. 부자들 공격하고 예? 절에서 마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것 마냥 예? 앞뒤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부자들을 때려잡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부자를 탈취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도 부자가 됐냐? 그럼 나도 부자가 될 기회를 줘. 나도 부자가 될 기회를 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싸요? 집이 좋으니까 위치도 좋지만 집도 좋아요. 가서 보면 눈이 돌아간다니까. 예? 괜히 뭐 100억씩 하고 50억씩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은 평수라고 해서 같은 집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자 그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비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금을 더 많이 거둘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쟤네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가 아니라 왜 나한테는 부자가 될 기회를 안 주는 거지? 이게 먼저라고. 예? 세상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삽시다라고 떠드는 놈들 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예? 그래놓고 내가 부자가 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 세금 가지고 이야기할 건 있는데 일단 대세는 보유세 강화로 갑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집값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계속 오르기만 하면 아니 어차피 뭐 보유세가 요율이 낮아도 오를 테고 양도세는 상속세는 알아서 많이 거칠 테니까 걱정이 없겠죠. 근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나 상속세가 급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막 계속 집값이 오르고 뭐 강남의 집값이 맨날 천정부지로 뛰고 야 저 새끼들 앉아서 보는데 이런 소문을 쫓아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KDI 보고서나 우리가 그 자료들을 보면 다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르지 않으면 양도세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30억에 사서 30억에 팔으면 세금이 없다니까 양도세가. 예? 물론 뭐 취득세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오르지 않겠다. 집값들이. 그러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구나. 다만 이 보유세를 올린다라는 명분이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와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부담도 세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카드 매출을 속이고 그죠? 탈세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카드를 써야 된다. 다 현금, 다 카드 써라. 현금 영수증 써라. 다 이래가지고 막 조조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분식집을 해도 예, 면세가 안 돼요. 예, 세금 무지막지하게 내야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20년 전에 저희 집이 생선 장사 매출이 되게 컸어요. 되게 컸는데
1년에 세금 30만 원도 안 냈어요. 왜? 우리는 노점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 0원이잖아요. 노점에서 누가 카드 들고 와서 매출을 끊어요. 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단말기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물건에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고 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어떠한 선과 악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쪽 얘네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선과 악이 있어서 악을 없애면 우리는 선이니까 더 잘 살 거야. 자꾸 이딴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선과 악이 어딨어. 예?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지. 예?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게 해주면 선이고, 예? 내 돈을 뺏어가면 악인 거지.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의가 어딨어. 근데 자꾸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선을 긋고 이분법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의인 것 마냥 떠드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 이들이 사회 분란을 만들고 그죠? 사회 통합을 막으며 항상 그 대중을 선동시켜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응?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재명 안 찍은 사람들은 다 가서 에? 아이 뭐야 추방을 시키던지 다 몰아내던지 숙청을 해. 에? 그렇잖아. 답 없는 사람들 뭐 붙들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저택하고 주택하고 구분을 하시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세금을 올릴 명분을 강남에서 찾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강남에 그 부자들의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세대수가 적잖아. 몇 가구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국민들한테 보유세를 늘리기 위한 이건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사태가 생기기 전부터 요즘 뭐 언론에 이제 제가 했었던 이야기에 뭐 그 후속적인 기사들이 좀 나오던데 10억대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강화된다. 10억대 중심으로. 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수준 대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제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구간이 가장 핫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을 생각을 할 때 이 구간의 집값이 올랐냐 낮아졌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의 집들이 오를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내가 30억 50억짜리 살면서 아유 뭐 집값이 올랐니 낮았니 뭐 이딴 얘기하면 안 돼. 예? 내가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집 살면서 유통기한 지난 집이죠. 집 살면서 뭐 집값이 뭐 만약 그 사람들한테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올라봤자 또 뭐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거래도 안 되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유통기한 지난 집을 안 팔리는 집 예를 들어